자, 반갑습니다. 우리 생쇼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오늘이 2023년, 6월 며칠이죠, 오늘? 6월 7일인가요? 네, 6월 7일. 무료 방송, 무료 브리핑, 네, 오전 모닝 브리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아침에 장 전에 매일같이 제가 한 8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오늘의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있을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들과 또 이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관심주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마도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기보다는 김용환의 모닝 브리핑을 보시고 요것만 보셔도 시장의 대응과 또 이제 종목에 대한 대응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짧고 굵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어떤 시간은 한 10에서 20분 정도 사이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제 브리핑을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관심주들에 대한 어떤 AS도 제가 이 녹화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모닝 브리핑은 6월의 FOMC 금리 동결일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서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고요. 과연 이게 만약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시장의 호재일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미국 증시 랠리는 과연 이어갈 것인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국내 증시도 역시나 거기에 맞춰서 신고가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바람처럼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FOMC의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우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6월 FOMC가 금리 동결이 되면 과연 이것이 이제 연준 페드의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에 다다른 것인가? 그럼 더 이상 미국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패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시장에 나올 것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금리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6월달 된다 하더라도, 이 점도표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FOMC에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시켜버리고, 이제 7월달에 있을 이 어떤 금리의 점도표는 더 올릴 거다라고 보고요. 7월 정도에는 금리를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어떤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FOMC 때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반영돼서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과연 0.25%나 0.5%냐, 이 두 개의 어떤 금리에 대한 상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을 반영과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다시 한번 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6월 FOMC 금리 동결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는 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는 랠리를 약간의 어떤 쉬는 작업이 좀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FOMC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또 국내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어떤 쉬는 부분들도 중요하죠. 이게 개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더 높이,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약간 움츠러들었다가, 그죠? 스타트를 하듯이, 지금의 어떤 시장도 하반기에 더 크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을 위해서는 약간의 쉬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계속 좀 말씀드렸던 6월 달부터 해서 7, 8월 정도까지 이 3분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은 약간의 조정 장세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대응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낙관론만 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소문난 잔치 또 먹을 거 없죠. 다들 이제 2600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2700, 2800 이렇게 논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때는 또 뜻하지 않게 시장이 또 뒤통수를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뭔가 좀 환희에 차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좀 낙관론이 팽배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시장의 어떤 그 뒷면에 있는 어떤 약간 어두운 면을 우리가 또 보고 또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나온 뉴스들을 좀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점도표 상승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라는 부분들이 헤드라인에 나와 있고요. 이자만 갚는 상업용 부동산이 88%다. 이거는 사실은 뒤에 나온 내용, 이자만 갚는 상업용 부동산이 88%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금리 압박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좀 뇌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점도표가 상승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0.25%포인트, 0.5%포인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번 FOMC 회의에서 페드가 금리를 동결은 할 겁니다. 그 동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잠시 제가 또 기사를 말씀을 드릴 거지만, 사실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하나의 어떤 힌트였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결국 합의는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시장 미국 정부가 쉽게 얘기하면 곳간에, 그죠?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정부가 없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 즉 한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곳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정부가 과연 이 곳간을 어떻게 채울까요? 결국엔 채권 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조 한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1000조 원이 넘는, 그죠? 1000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말 그대로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금리 동결을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국채 발행을 통한 미국 정부에서의 어떤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한 이런 액션들이 결국에는 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릴 만한 어떤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은 결국에는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채 한도 협상, 부채 한도의 상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한 시장의 내면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번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당장 미국은 돈이 없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1조 10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버리게 되면 시중에 그만큼 유동성이 없어지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까지 또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어떤 위기가 또 전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쉬어간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번에 6월달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한다면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7월 달에, 그죠? 7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체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6월 FOMC 여기 기사 나온 것도 보게 되면 6월 FOMC 뒤에는 경제 전망과 함께 향후 금리 경로를 보여준 점도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추가로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면 이번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점도표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 연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번 연도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동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금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언제 금리 인하할 건데 라는 또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기대감을 누르기 위해서 시장에서 FOMC에서의 어떤 연준의 어떤 점도표는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에 FOMC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우려감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를 또 올리기에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 속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되지만 점도표는 올라갈 것이고 한 7월 달 정도에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또 하나는 이제 호주가 예상 밖의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뭐 상승을 했고, 뭐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니까 호주도 이제 깜짝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연준 페드도 이번에 확실하게 뭐 동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깜짝 서프라이즈하게 또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미국채 발행을 재개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효과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제도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서명함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됐다 쭉 나와주면서 현재 이제 지난달 31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30억 달러. 6월 1일 기준으로 현금 잔고는 23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유동성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잘 협상이 됐죠. 중요한 거는 협상은 당연히 되는 건데 이것이 과연 시장이 진짜 호재일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없을 때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협상이 될 거다라는 또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들 시장이 미국 증시도 올랐고 근데 이제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을 볼 때 추가적인 어떤 호재가 될 것이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미 재무부가 신규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은행 부분의 유동성 고갈, 단기 자금 조달 금리 상승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시행할 겁니다. 1조 1000억 달러 이상에 대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이상의 국채 발행을 시행할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기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금리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이 단기적인 어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채권 발행이 0.25%포인트에 달하는 기준금리 인상과 동일한 수준의 영향을 경제에 미칠 수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했다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투자자분들 알겠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시장의 낙관론만 보면서 대응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경고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연말 전망치 3,900을 제시하고 있고, UBS 같은 경우는 3,800, CT는 4,000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기술주 강세 지속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나 혹은 뭐 구글 같은 아마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어떤 흐름들은 점차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단기 유동성의 어떤 부족, 그죠?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좀 흔들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오늘, 그러니까 FOMC 전까지는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도 큰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6월 15일 날 있을 FOMC를 아마도 하루 전 혹은 전후로 이렇게 해가지고 FOMC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에서의 어떤 국채 발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기 유동성 고갈 이런 부분들과 함께 현재까지는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6월 말부터 그래서 7월 달에 들어서면서 그런 지표들이 조금씩 꺾이는 흐름들이 연출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경기를 판단하는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50 이하를 하회하고 있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뇌관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대응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종목별 장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은 조만간 한 차례 정도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시황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또 우리 국내 증시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일단은 제가 코스피에서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RSI 지표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RSI 지표가 과매도권이 들어왔을 때, 과매수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과매수 영역이 들어왔을 때는 조심하자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도 이제는 더 큰 상승보다는 하락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제가 지난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죠?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어떤 종목들입니다. 엘컴텍이라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바로 이런 금 관련주죠. 안전자산 선호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시장 리스크가 왔을 때는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해지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제주은행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미국의 어떤 이번 6월달은 금리는 동결될 거지만은 아직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제주은행 같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지사 같은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품절주인데 시장 조정 시에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만약에 좀 대응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계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심주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관심주를 좀 말씀드려볼 건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봅시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관심주는 바로 요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저는 관심주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만의 어떤 보는 매매 툴,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에서 신호가 뜨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한 5종목 정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6종목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은 그냥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 종목들입니다. 하이로닉, 제일테크노스, 지오릿 에너지, PJ메탈, 일진전기, 조선내화 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트레이딩 관점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피부 미용 관련된 기업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쪽과 함께 바로 이게 한동훈 관련주로 또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하고는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도 예전에 지에넌 에너지죠. 이게 사명이 변경되면서 이 리튬 관련된 또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이제 막 21선을 회복하는 어떤 자리들이기 때문에 큰 급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PJ메탈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제 대량 거래가 나와주면서 지난 월요일 날 대량 거래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데 나왔기 때문에 눌림 자리가 일단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진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 조선내화도 역시나 이제 막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루는 하루도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크게 어려움이 없이 대응하실 수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종목들은 수익 관점을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급등 드라이버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오전 모닝 브리핑, 김용환의 모닝 브리핑을 처음 여러분들에게 녹화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1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바로 마치면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8시 반 전에, 아침 8시 반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시황과 어떠한 종목까지 말씀드리니까요. 말만 이제 좀 여러 가지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 정보에 대해서 좀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 김용환의 모닝 브리핑만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셔도 충분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잠시 후 생쇼에서 오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갖고 나갈 테니까 생쇼에서도 많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또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